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혁신도시에 들어선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SRF 발전소가 시험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남겨져 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합의서가 2년 동안의 산통 끝에 체결됐습니다. 5곳의 이해 당사자 모두는 환경 영향성 조사와 수용성 조사, 그리고 손실 보존 방안 등으로 이뤄진 4가지 항목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영향성 조사는 시험 가동 2개월 뒤 30일 동안의 본 가동 기간에 실시됩니다. 그런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법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투표와 공론 조사를 통해 실시됩니다. 여기에서 SRF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을 경우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연료를 교체하기로 오자는 합의했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그 9개월이란 긴 여정 동안 고비도 많았습니다만은 이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와 지역 난방공사 등 4곳이 별도의 부속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 가운데 일부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열의 요금을 올려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손실 보전 방안을 지방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기본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기본 합의서 체결 이후 1년 이내에 손실 보전에 대한 부속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역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향후 시험 가동과 환경 영향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부속 합의서 마련에 거버넌스 협의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1년 뒤에는 또다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가동 여부는 광주시 입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고형 폐기물 연료를 다시 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광주시는 쓰레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상무소각장을 폐쇄한 이후 광주 양가동에 고형 폐기물 연료 SRF 생산시설이 세워졌지만 벌써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SRF로 생산해서 나주 열병합 발전소로 보내야 하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매일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648톤 가운데 300톤가량은 연료로 생산돼야 하지만 SRF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게 되면서 생활 폐기물을 모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2068년까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양과동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30년 가까이 단축돼 2038년이면 가득 차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SRF 사용처를 나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도 검토해봤지만 문제는 기존보다 4배나 많은 한 해 3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947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 SRF 생산시설이 1년 넘게 애물단지가 되면서 운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매월 12억 원씩 지금까지 200억 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수용성 조사가 내년 총선 이후에 예정돼 있는 만큼 운영 손실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SRF 사용을 반대하는 쪽으로 주민 의견이 수렴될 경우엔 광주시는 쓰레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SRF를 사용하는 발전소나 소각장을 새로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역시 주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이래저래 광주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요즘 주말만 다가오면 하늘빛이 흐려집니다. 오늘 광주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하늘에 구름 가득 끼어있는 모습이고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안팎에 안개도 끼어있어서 하늘이 뿌였습니다. 종일 하늘빛은 이렇게 흐리겠고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동부 내륙 지역
지역에 5에서 40mm가량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강수 예상 시간 살펴보시면 오늘 오전 9시 이후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 3시부터는 동부 내륙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밤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일요일은 새벽 6시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8.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했고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이 최근 광주 전남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당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총선 예비 후보들의 경쟁력을 묻는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평가 대상에 영입이 예상되는 인물도 포함돼 있어서 민주당 예비 후보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전략공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경납 건물에서 발견된 콘크리트 공급 가운데 94%가 영광 한빛원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원전 경납 건물에서 확인된 공급은 총 295개로 이 가운데 278개가 한빛원전에서 발견됐습니다. 한빛원전 공급 대부분이 3호기와 4호기에서 발생했고 가장 깊은 공급은 4호기에서 발생한 157cm짜리입니다. 노래방에 온 것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택시 타보셨습니까? 영화관 택시, 캐릭터 택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은 택시 업계들의 자구 노력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 실력을 뽐내는 사람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곳은 노래방이 아닌 달리는 택시 아닙니다. 택시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 기운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이처럼 택시를 탄 손님이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방 택시는 젊은 층의 입소문을 타면서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엄청 신선한 경험이었고 재밌었어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금방 도착한 것 같아요. 뒤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시간도 금방 가고 생전 처음이라 너무 신기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 논쟁 등으로 택시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택시업계의 자구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안전과 편리는 말할 것도 없고 타는 재미까지 더하면서 승객들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손님께서 이제 뒤에서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따라 부르시길래 노래방 기계를 내가 달아놓으면 괜찮겠다. 울음이 터진 아이가 만화 영화가 나오자 금세 울음을 그칩니다. 기사 아저씨가 기사님이 만화 틀어주셨다. 택시 뒷좌석에 스크린을 설치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볼 수 있는 영화관 택시도 승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처음 타봤는데요. 기사님도 친절하시고 만화도 보여줘서 좋았어요. 네, 또 안에 인테리어도 되게 예쁘고요. 또 오는 길에 애가 울었는데 바로 만화를 틀어주셔서 애가 울음을 그쳤어요. 좋았어요. 이 외에도 캐릭터로 택시 내부를 꾸미거나 은은한 조명을 설치한 택시들도 인기입니다. 우리 서비스 종사로서 일단은 제 차가 청결해야 되고 또 손님이 오셨을 때 마음 편하게 제 차를 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져야 저희는 그 고객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색다른 아이디어로 손님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있는 광주의 이색 택시들. 손님을 끌기 위한 택시 기사들의 노력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현직 기초의원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광산구 현직 기초의원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같이 전기를 이용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이 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제도는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트랙을 매끄럽게 달립니다. 아이들은 세그웨이가 익숙하지 않은지 조심조심 타봅니다. 모두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크기가 작고 1에서 2인용인 것이 특징인데 전기로 간다고 해서 이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전동 킥보드부터 초소형 전기차,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전동 휠체어까지 이 모빌리티 제품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지금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못 걷거든. 그럼 참말로 좋겠는데. 시장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전 6만 대에 불과했던 이 모빌리티는 2022년이면 20만 대 이상으로 연간 20%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초소형 전기차 역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수 없는 등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 도로라든지 그런 데를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제 또 시장도 많이 커질 거고 이제 또 중소기업이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없이 혁신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영광군을 이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영광군도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지난해부터 엑스포를 여는 등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처음에 시설 자금이 있고 또 여기 입지 보조금이 좀 많이 있고 또 전기 요금에 대한 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지만 규제에 막혀 있는 이 모빌리티 산업이 규제 자유 특구인 영광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문화 콘텐츠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에이스페어에서는 32개 나라에서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최신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수출과 투자 상담, 학술 대회 등도 진행됩니다. 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시안 탑밴드 쇼케이스와 보드게임 대회, 코스프레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통일신라 때 장수하는 노인들에게는 왕이 직접 명아주 지팡이, 청려장을 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요즘도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이면 100세가 된 노인들에게 만수무강하시라는 의미로 청려장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 12년째 정부의 이 청려장을 납품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르신. 먼저 김영학 어르신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밭에서 일을 하고 오셨는데 어르신이 만드시는 이 지팡이, 청려장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팡이인가요? 네, 이것이요. 옛날 우리나라 옛날 고려시대 때부터 청려하는 것이 임금님이 항상 그 100세 노인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선사하는 지팡이인데 지금 그것이 쌈문 내려와가지고 지금 유래와가지고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지팡이를 만들어 가지고 100세 먹은 노인들한테 우리가 선사를 하고 있어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를 위해서 건강하게 살라는 뜻이죠. 다들 오랫동안 이 지팡이를 만드셨잖아요. 이 지팡이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든다든지 잘 만드는 노하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성적으로 만들어야 잘 만드는 것이고 또 마음에 없이고 대충 만들면은 선물에 만들어 가지고 선물해도 팔로도 안 되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불평이 있어 가지고 안 받기 때문에 전부 다 버려진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주 좋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전부 그것을 선호해 가지고 지팡이가 해가 갈수록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이번에는 배태섭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청려장을 만들 때 대를 50번 정도 깎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팡이를 만들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잡초를 갖다가 3월 달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7개월간 10월 달에 이것을 소확을 해요. 소확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청려장으로 탈바꿈을 하는데 그것이 아주 대견스럽고 이 잡초가 이렇게 단단하니 지렁이가 돼가지고 또 가볍기도 가볍고 노인들한테 이것을 납품을 하게 된 이 과정이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람도 있지만 또 수익도 얻으니까 여러모로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지팡이 만들어서 수익을 얻었을 때 좀 어떨 때 좋으셨어요? 이 지팡이를 팔아서 지팡이가 얼마나 비싸다고 거기에 남은 돈을 가지고 베트남, 태국을 갔다가 우리가 구경을 시키고 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더욱 잘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더 태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또 더 좋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또 용돈도 벌기 위해서 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힘내서 잘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도 또 이걸 갖다가 납품을 해 가지고 노인들 손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쯤이면 청려장도 주인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좀 이걸 건네시면서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팡이를 직접 짚고 다니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화이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에 살이 오르는 전어는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하지만 몇 년 새 수온 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한 데다 올해는 잇따른 태풍으로 조업 일수까지 줄면서 전어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돈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맛이 좋다고 해 이름 붙여진 전어. 특히 살이 오르는 가을철이 제철입니다. 그런데도 전남 동부권의 주요 전어 산지인 광양 해안은 어느 때보다 한적합니다. 매년 전어 축제가 열리는 광양 망덕포구입니다. 전어철인데도 배들이 조업을 나가지 않고 정박해 있습니다. 30년간 전어를 잡았다는 어민은 올해 유독 전어가 잡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배 연료값도 충당하기 어려워 조업을 포기할 정도라고 털어놓습니다. 고기가 없으니까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고기가 전혀 없어요. 전어 공급이 줄어들면서 유통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서울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22일까지 전어의 평균 도매가는 1kg당 16,000원 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1.7배 비쌉니다. 수온 변화로 전어가 해역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가을에 태풍이 잇따르면서 조업 일수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매 가격이 크게 올라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 보니 한 횟집은 이번 달 전어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어획량이 너무 안 나오니까 제대로 손님한테 대접을 못해요. 끊겼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니까. 가을을 대표하는 전어가 제철을 맞고도 자취를 감추면서 당분간 전어를 싼 값에 맛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 영암에서는 특히
특히 미각이 즐거운 축제들이 잇따라 열린다고 하는데요. 정수정 여행 작가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암에서 맛있는 축제들이 열린다고요.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네, 무화과가 최초 재배지이면서 최대 생산지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영암입니다. 이 무화과는 클레오파트라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다고 전해지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그 무화과 축제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영암 자동차 국제 경주장에서 열립니다. 신명나는 축하 공연과 함께 또 무화과 축제답게 또 무화과 홍보 전시관에서 생과에서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것도 싱싱한 무화과 시식부터 그리고 또 저렴한 직거리 장터에서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함께 즐겨보면 좋을 것 같죠? 네, 방금 전에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린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혹시 모터스포츠나 멋진 차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있습니다. 건가요? 네, 이 무화과 축제는 전남 GT 대회와 함께 이렇게 열리는데요. 네. 주 행사인 모터스포츠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신명이 날 것 같죠. 이 슈퍼카부터 자동차 튜닝을 위한 부품 전시 관람도 진행이 되고요. 요즘 핫하게 또 인기를 끌고 있는 RC카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풍성하죠. 네, 또 감칠나는 맛도 이번에 영암에서 즐길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토화의 고소한 맛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영암 학산초등학교 인근의 유기농 변홍과 함께 주변 하천에서 9월 27일 오늘이죠. 유기농 토화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수십 년 전부터 친환경 유기농업을 통해서 생태계가 복원돼 사라졌던 토화가 다시 돌아온 거죠. 이 요맘때 그 토화 살이 오동통하게 올라와서 정말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토화전 맛도 보고 그리고 저렴하게 구매도 가능하니까요. 이 토화 축제도 함께 다녀보면 정말 좋을 것 같죠? 네, 또 영암하면 월출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축제장이 또 월출산 근처인데요. 네. 이 즈음에 가면 월출산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을이 오는 길목이죠. 월출산의 멋진 바위산이 지금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름 사이로 바위들의 표정들이 하나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쯤 구름다리를 주변으로 해서 환상적인 경관을 자랑하고요. 또 수없이 엉켜서 있는 바위들 사이로 또 큰 바위 얼굴도 있으니까요. 네. 월출산에 가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월출산을 내려와서 좀 피로도 풀어야 될 것 같죠. 요맘때 아주 뜨끈뜨끈한 온천이 또 생각이 날 텐데요. 이 월출산 온천도 함께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걱정이고, 네. 또 비나 네. 뭐 태풍이 오면 어떻게 기후가 좀 날씨가 굳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이 돼지열병이 축제에 좀 영향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주말에는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축제는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주말 또 유기농 친환경을 자랑하는 이곳 토화축제 그리고 또 무화과 축제도 즐기고 가을맞이 월출산 산행 이후에 온천 여행까지 영암으로 여행 다녀보면 참 좋을 것 같죠? 네, 오늘 영암으로의 맛있는 여행 정수정 여행 작가와 함께 떠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의당 전남도당이 본회의장 앞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도의회 농수산위원장과 만나 수당 지급 범위 등을 축소해 농어민 수당을 선택적 복지로 심의했다며 조례안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 지부도 농민수당은 모든 농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역 문화예술인과 교수, 시민단체 등이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언론의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5.18 민주광장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마녀 사냥을 넘어 집단 광기의 조짐이 보인다고 밝히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없이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와 기소 독점 폐지, 가짜뉴스 처벌 등의 개혁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치매 테마파크가 전국 최초로 광주에 개장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어제 오후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치매 테마파크인 오매불망 힐링파크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오매불망 힐링파크는 치매 예방존과 치유존, 회상존 등 5개 테마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과 인지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